자,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내용을 좀 잘못 전달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격이. 요거를 제가 어저께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보니까 적은 걸 갖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엉터리 설명이 되어버렸는데요. 사물에는 이제 식물도 들어가요. 사물이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책상이나 뭐 책이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늘 보는 것들, 생물이 아닌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물, 식물도 이제 사물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동물하고 같이 이제 선행사가 되면은 위치를 씁니다. 위치. 그리고 이제 사람까지 쓰는 게 이제 대시죠, 그렇죠? 네. 제가 어저께 이거를 이제 사물을 사람으로 써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정하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물의 대표적인 관계대명사가 위치예요, 위치. 대은 만능이라고 그랬죠. 사람에도 쓰이고, 사물에도 쓰이고, 동물에도 쓰이고. 그래서 뭘 써야 될지 고민일 때는 대을 쓰면 된다. 근데 이제 대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특정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위치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는 사람에 따라 쓰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사물입니다. 사물. 거기다 이제 동물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동물도 사물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 사물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맞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때는 대을 씁니다. 근데 대을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해요.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선행사가 없을 때는 what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who, whose, whom, 그죠? 그다음에 which, whose, which. 요거는 이제 of which죠. of which. 소유격이 of which입니다. 이걸 합쳐갖고 whose라고 하고요. 그 다음 that 없고 that. 소유격은 없어요. 목적격은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what, 뭐뭐 하는 것.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없어요. what, 없고 what.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요 뒤에 나오는 이제 요 계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10번하고 11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요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갖고. 자,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가 똑같은 문장이죠. 그죠? I have three sons who are teachers. I have three sons who are teachers. 그죠? 똑같은 문장인데 요거 하나 다릅니다. 쉼표가 있는 거.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자, 쉼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계속적. 그러니까 쉼표가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좀 쉬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 쉼표가 없는 거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뒤쪽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 또는 son를 수식하는 형태로 하잖아요. 해석을. 한정 짓는다 해가지고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직독직해서 다 의미 없는 말들이긴 한데, 자, 10번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요. 나는 3명의 아들이 있다. Four teachers. 선생님이 3명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3명도 많긴 하죠. 그쵸? 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보면 3명도 많긴 많은데, 뭐 옛날에는 뭐 8명, 10명 뭐 이렇게 많이 낳았죠.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보통 5명, 6명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낳고 있죠. 우리만 유독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죠? 워낙 이제 땅덩이가 좁고 사람은 많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농부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명 아니면 아예 안 낳고 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아들이 3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10번은. 그러니까 아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5명이 있을 수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뭐 8남매라고 하지만 8형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인 아들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닌 아들도 있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11번 같은 경우는요. I have three sons. 난 3명의 아들이 있는데 Four teachers. 그들은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3명 있다는 거예요. 3명 있는데 그 3명 다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3명의 아들도 선생님인 건 맞는데, 위에 있는 3명은 여러 남자 형제들 중에 3명인 거고, 11번 같은 경우는 딱 3명이 있는데 그 3명 다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관계 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일 때는요, 접속사하고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나는 3명의 아들이 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데 하면은 and로 연결해요. and이 이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순접의 그런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3명의 아들을 이제 여기서는 three sons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대명사로 이제 쓰는 거죠. and they, 그들은 선생님이다. they are teachers.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 계속적용과 쉼표가 나고 관계대명사 나면요, 이걸 우리 직독직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우리 직독직해는 뭡니까? 그런데, 그래서. 물론 내용이 상반될 때는 그러나도 됩니다. 또 왜냐하면, 원인,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 이런 식으로 또 내용에 맞게 또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내용상 이제 n이 된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이 좀 상반된다. 벗을 써도 되고요. 왜냐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접속사를 써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어떤 순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선생님이다. 내용이 그냥 스무스하게 순접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속사 n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계속적 용법에 계속적 용법, 즉 쉼표를 쓸 수 있는 이런 계속적 용법에 후나 위치는 가능한데 that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한정적 용법에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that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that을 쓸 수 있는데 계속적 용법일 때는 that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what도 마찬가지고 계속적 용법은 쓸 수 없어요. 근데 who나 which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에 대해서 설명할 거거든요. 관계 부사도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얘네들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나 what, 뭐
관계 부사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뭐 장소를 나타내면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섯 개의 W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Why, 언제, 육하원칙, 그렇죠? 우리 육하원칙 국어 시간 때 배웠죠? 육하원칙. 다섯 개의 W하고 한 개의 H. 자, when, 언제, when, 어디서, 무엇을, what. 여기 또 뭐가 있나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how, 그죠? 어떻게. 그래서 여기 이제 what은 이제 관계 대명사고, 언제, 어디서, why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부사라고 하거든요. 관계 부사. how도 마찬가지고요. 관계 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렇죠? what이죠, 그렇죠? what. 누가, 그렇죠? 관계 대명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하원칙 설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막혔는데, 자, W로 시작하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how, what, 그죠? 어떻게, 왜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who,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why라든지 where, when 이런 것들 이제 관계 부사죠, 그죠? how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who나 what 아까 했잖아요, 그죠? who나 what은 했으니까 이건 관계 대명사. 나머지는 관계 부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1번부터 볼까요? Jill is the lady who teaches them English. 지효는 여성이다. 자, 지효는 여성이다. 자, 선행사가 더 레일이니까 관계대명사 who가 왔죠. 이럴 때 이제 that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teaches them English. 그들에게, 자, teach는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사용식 문형에서 쓰이잖아요, 그렇죠?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들에게,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게 간접 목적어예요. 영어를. 이게 이제 을률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 그럴 때는 이제 가르쳐 주다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여성인데 teaches them English, 영어를 가르쳐 준다. 이런 식으로 직독치기 하면 되겠죠. 자, 2번 Look at the school which stands over here. 자, school, 학교를 봐라.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쓴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hat을 쓸 수 있다는 거죠. that은 만능이니까, 그렇죠? stand over here. stand는 이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here는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언덕 위에 있다 하면 이제 비동사 써가지고 be on the hill 이런 식으로 이제 쓰지만 항상 단어의 원래의 뜻을 간직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작문할 때도 틀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언덕 위에 서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직독치기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Look at the school, 학교를 봐라. 그런데 그 학교는 stand over the hill, 언덕 위에 서 있다.
자, 3번, 4번 이제 관계대명사의 이제 소유격 호주가 나왔는데요. 이 호주가 이제 이거는 좀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호주가 나오면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자, she has a son. 그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whose name is John. 이름이 존이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의 이제 선행사가 됐는데 그 이 아들이 이제 존이죠, 존. 그쵸? 그러니까 아들과의 이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아들의 이름. 그래서 관계대명사 호주를 쓰는 겁니다. 소유격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아들의 이름. 그래서 이름과 아들 사이의 관계가 소유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직접식 할 때는 그런 거죠.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식 하면 되는 거죠. 4번. This is the book whose cover is blue. 자, 이것은 책인데, 자, 책과 cover is blue. 커버가, 즉, 덮개가 파랗다. 덮개라고 이제 안 하죠. 보통 커버라고 다 얘기하죠. 표지가 돼, 겉표지, 그쵸? 겉표지가 파랗다. 자, 이 책하고 커버하고의 관계가 소유의 관계잖아요. 그 책의 커버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계대명사 호주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그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항상 이 The lady가 이 문장에서 어느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동사가 바로 왔잖아요. 그럼 주어가 빠졌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동사가 바로 앞에 오면요. 이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어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아, 이 관계대명사가, 이 선행사가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요거처럼 관계대명사 다음에 I라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주어, 동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거는 이제, 자, 여기도 name이 있으니까, 주어가 있는데요, 선생님? 동사도 있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가요? 이렇게 이제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막 여기 들어가면은 그렇게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니까 소유 관계겠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단어들이 이제 복잡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은 헷갈립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동사를 보면 돼요. 동사가 그 정도는 우리가 보통 명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 동사는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동사들은 거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동사가 이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지 즉 타동사인지 그렇지 않은 자동사인지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is는 비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럼 목적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목적격이 아니면 뭡니까? 소유격밖에 없잖아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유격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동사를 체크하면 된다. 동사. 자, 5번은 이제 어저께 했던 그 문장인데 yesterday만 하나 더 들어봤어요. 그래서 this is the lady.
자, 이것은 여성인데 I met, 내가 만난 여성이다. 그렇죠? 어저께. 그래서 met이 me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누구누구를 만나다 meet.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생략이. 홈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한다고 했죠.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 who를 쓰기도 합니다. 자, 4번은 어떻게 직독시켜 하냐면은 이것은 책인데 책의 커버가, 즉 겉표지가 파랗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쪽은 여성인데 그런데 I met, 내가 어저께 그녀를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6번 Look at the hat, 모자를 봐라. 자, 사물이니까 위치를 썼죠, 그렇죠? 사물이니까 물론 that을 써도 되고요. 이럴 때 이제 that을 써도 됩니다. 같은 사물이니까 이 bought 이제 buy의 과거형이죠. 너가 어저께 산, 그렇죠? 그 모자를 봐라, 그런 얘기인데 Look at the hat, 모자를 봐라. 너가 어저께 산. 그런데 너는 어저께 그걸 샀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너가 어저께 산. 이런 식으로 소식하는 말을 뒤쪽으로 보내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think 동사가 나왔네요. I think. 자, what이 나왔어요. What he said.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인 거죠. 주어.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 뭐뭐 하는 것. The thing which죠.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 he sai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내 생각에, I think는 내 생각이라고 했죠. 내 생각에,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은 is wrong,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빈칸에 이제 what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가 말했다.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동사 나오면은, 이건 좀 이상하다. 결국, 요게 주어가 되겠구나. 주어가 돼야지 이 동사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8번. I have nothing that I want to give to you. 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자, nothing이니까, 사물이니까 that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물이니까 위치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처럼. 근데 여기서는 위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하고 that을 쓰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구분을 좀 지어 드릴게요. I want. 자, 이것도 I want to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I want 해갖고 요 T 발음이 받침처럼 조금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want to give to you. 자, 여기서도 이제 teach를 설명할 때 얘가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English가 앞에 오면은 간접 목적어 앞에, 직접 목적어 앞에 오면은 to them이 돼요. to them. 전체 다 for를 쓰는 경우만 좀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 나온 김에 한번 전체 다 for. 근데 이거는 이제 to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I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죠. 주고 싶은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전치사 이렇게 이제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갔을 때 직접 목적어는 이거죠. nothing이 앞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English처럼 nothing이 앞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아니 그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가 붙으면서
문장이 이렇게 뒤바뀐 건데, 전체다 for를 쓰는 경우 뭐가 있어요? 어떤 동사가 있어요? 예전에 떡볶이 만들어주는 그런 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엄마한테 떡볶이 만들어주는 거. 자, 레시피를 얻어야죠. 그렇죠? 얻어야 돼요.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봐야죠. 그렇죠? 찾아봐야죠.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싸게 팔더라. 그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사야죠. 그렇죠? 사서 재료들 만들어야죠. 요리하기 쉽게. 메이크, 쿡. 이런 5가지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전체 다 for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얻다, 찾다, 사다, 만들다, 요리하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처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같이 쓰게 되면은 주다라는 말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얻어주다, 찾아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그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문형 치면은 그 문형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내용을 한번 쭉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치는 쓸 수 없고 that밖에 못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that만 쓰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그것만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물에 쓰는 거는 맞는데, 사물에 쓰는 건 맞는데 that만 쓰는 경우는요, 서수가 있군요. 선행사에. 그 다음에 최상급. 서수니까 first, second, third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시 나와야 돼요. 최상급이죠. The tallest people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The tallest building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최상급. 그 다음에 all. 그러니까 all이 나오면 무조건 대시예요. all이 나오면. 그 다음에 띵으로 끝나는 말. 그 다음에 body로 끝나는 말. 띵. 좀 nothing 나왔죠. 뭐 everything, something, 뭐 anything. 그쵸? everybody, somebody, nobody.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the only, the very, the same. 자, the only, 유일한, 그쵸? the only, the very, 바로 그, the same, 같은, 그쵸?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that을 씁니다. that. 그리고 이제 사람, 사물, 동물, 응? 이럴 때 이제 that을 쓰는 거. 이걸 이제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됐고, 거기에 이제 위치하고 조금 구분을 짓자면요, 서수나 최상급을 쓰거나 all이 나오거나 thing, body,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위치를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that만 써야 돼요. 같은 사물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위치를 쓰면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위치를 쓰면. 위치 쓰면 안 돼요. 그것만 이제 좀 잘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위치, X.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이제 어저께 했던 문장이죠. This is a house. 이것은 집인데, he lives in.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것은 집인데, 거기서 그가 살고 있다. 이렇게 직독치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위치 대신에 또 하우스가 사물이니까 위치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that을 쓸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위치 같은 경우는 in 위치로
전치사 in을 앞으로 넣어가지고 in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that은 대답에는 전치사가 오면 안 됩니다. 전치사 오면 안 돼요. 전치사 X. 대답에 전치사가 오면 안 돼요. 그것만 좀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 위치처럼 위치 앞에는 전치사가 와도 되는데 대답에는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전치사를 앞으로 보낼 때는 in that. 왜 안 되냐면요. 이게 in that이라는 또 수거가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점에서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혼동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이제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있으면은 that을 쓰면 안 된다. 그거는 체크하면 되고요. 자, 10번에서 11번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 주격이 있고요, 그렇죠? 주격. 자, 소유격.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적격이죠, 그렇죠? 목적격. 그리고 7번은 이제 선행사 없는 용법이고, 요 8번도 이제 쉽게 말하면 nothing이 이제 직접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in의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다른 게 영어는 동사 다음에 나오면 자 live인 자체가 하나의 동사잖아요. 동사고 그렇죠? 동사 다음에 나오는 무조건 목적어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사 제외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는 즉 명사는 목적어가 된다. 그리고 뭐뭐에게 또 해석되는 것도 목적어다. 간접 목적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11번은 이제 한정적법하고 계속적법. 요거는 이제 주격이죠, 그렇죠? 주격, 그렇죠? 세 명의 아들이 선생님이니까 바로 동사가 나왔잖아요.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주격이 되는 거죠, 주격,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요거 이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어제 제가 잘못 설명드렸다는 거. 요거를 사물로 안 보고 사금으로 봤어요. 그래서 잘못 설명드렸다는 거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같이 해서 who, whose, whom 동그라미 그렇죠? yes, yes라고 해야 돼요. who, whose, whom, yes. 안 되는 건 no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ich, 사물이나 동물. 사물이나 동물은 which, which, of which, whose, which, yes.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이나 사물, 동물 다 쓸 수 있는 게 that이라고 했죠. that, 없고, that, no.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없는 what, 없고, what,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워주시고, 자, 한 문장씩 이제 외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여성인데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지우는 is a lady who teaches them English. 학교를 봐라. 언덕 위에 서 있는 look at the school which is standing here.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존이다. She has a son whose name is John. 이것은 책인데 커버가 파란색이다. This is the book. Which cover is blue? which cover가 아니라 whose cover죠. 죄송합니다. This is the book. Whose cover is blue?
자, 이쪽은 여성인데 내가 어제 만난 여성이다. This is the lady whom I met yesterday. 모자를 봐라. 너 어저께 산. Look at the hat which you bought yesterday.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외워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한 것이 틀렸다. 내 생각에. I think what he said is wrong.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쵸?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I have nothing. nothing이니까 that을 써야 된다 했죠. which 쓰면 안 돼요. I have nothing that I want to give to you. 이것은 집이다. 그가 살고 있는. 자, that을 썼다 그랬죠. This is the house that he lives in. 자, 만약에 전치사인이 앞으로 오면은 which로 바꾼다 그랬죠.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lives까지 말한대요. in which 나왔으니까.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세 명의 아들. 선생님이 세 명의 아들, 그죠? I have three sons who are teachers, 그죠?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 다 선생님이다, 그죠? I have three sons, 조금 띄고요. Who are teacher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요 관계대명사인데 that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that만 쓰는 용법이 있죠. 전치사일 때는 which를 써야 되고, 그렇죠? 서수라든지 서수, first, second, third, 최상급, 그 다음에 all, body, thing, 그렇죠?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런 바디 나올 때는 that을 써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잘 체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계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암기가 돼요. 암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꼭 눈으로 봐야만 공부는 아니고요. 누워서도 귀로 듣는 것도 결국에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해서 내용을 숙지하는 게 좋아요. 숙지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숙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은 영어가 특히 독해가 또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장문하는 거라든지 말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되죠.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수능 리스닝하고 독해 문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식으로 지톡지키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런 걸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